그쪽 분위기를 직접 들으니까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예,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 선거를 보면 미국 민주당이 하원은 좀 예외적인데 상원과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평균 4% 이상 전국 지지율이 네. 4% 이상을 앞서야 확실히 승리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 펼쳐지는 것도 있고. 2%에서 4% 사이면 접전이고요. 예. 2% 안쪽으로 이기고 있으면 다 뒤집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겨 그 전국 지지율이 2% 정도 네. 이겨도 러스트벨트 소위 그렇죠. 그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의 접전 지역은 대부분 공화당 쪽이 가져가서 그 경우에도 그 패배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예측은 만약에 그 해리스 후보가 이기면 그 270석을 간신히 넘겨서 과반수를 겨우 넘기는 선거인단 확보를 할 거로 보이고, 트럼프가 예상대로 지금 이긴다면 300명 이상 확보해서 여유 있게 승리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현재 여러 가지 추세 자체는 뭐 한 10월 초중순과는 다르게 10월 중하순 이후에는 확연하게 트럼프 우세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전환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이제 그 이쪽 그 헤리티지 재단 조금 설명을 네. 좀 드리면,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3대 싱크탱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루킹스는 좀 민주당 계열이에요. 그리고 미국 기업 연구소라고 AI가 있어요. 예. AI도 이제 보수적인 이 신자유주의 연구소고, 헤리티지 재단은 대표적으로 그 친공화당 쪽인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보고서를 이번만 한 게 아니라 레이건 때 사실은 헤리티지 재단이 73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신자유주의가 미국 사회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때 만들어져서 레이거노믹스를 만들고, 그 당시에도 레이건의 그 어떤 대선 지침 이걸 만들면서 이 미국 워싱턴의 아주 핵심적인 싱크탱크로 레이건 시절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트럼프에게 낸 보고서가 뭐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그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그럴 때 있었고, 했었다. 예, 예. 이번에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소위 레이거노믹스 이후에 제2의 그 새로운 미국 질서, 그러니까 레이건 때 미국이 소위 그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레이거노믹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미국이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상당히 큰 폭의 미국 사회의 문화적,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미국 사회가 이것을 감당해낼 만한 역량이 있을까?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거를 트럼프의 독주를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막아낼 건가 하는 문제도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1기 때는 좀 급작스럽게 등장한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론적으로나 탄탄하게 보고서를 바탕으로 좀 집권 플랜을 제대로 짰다기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더 강했다면, 그렇죠. 이제는 한번 내가 그래 봤으니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해보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그렇습니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보수적 싱크탱크가 제대로 예. 붙은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 약간 좀 뭐랄까요, 그 단독 플레이 그렇죠. 뭐 그랬다면 지금은 조금 더 그 사람들도 공조해서 붙고, 네. 협조적인 예. 그 플레이를 하는 것 같고, 하여간 앨런 머스크가 그 붙어서 그렇죠. 이게 선거를 치르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미국의 보수적인 예. 또는 미국의 여러 그 공화당의 주류가 이번에는 제대로 그 트럼프하고 결집해서 네. 선거를 치르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기 트럼프 정부보다는 2기 트럼프 정부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거예요. 단독 플레이보다는. 예.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잘못하면은 트럼프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옛날엔 공화당이 버팀목 역할을 했거든요. 네. 공화당 주류는 그때 트럼프에 줄 서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공화당 내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 그 만약에 이렇게 대선이 이런 식으로 가면 그 하원은 이미 공화당이 장악했고 상원도 이제 공화당이 그 중간 선거 결과에서 장악을 하게 되면 그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벌써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억만장자들이 다 지금 트럼프한테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니, 또 이게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아 보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표님한테 제가 드리는 질문은, 트럼프가 되면 한국에 유리하고 불리한 점 어떤 게 있을까, 이거를 좀 이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그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났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해리스가 되면 은근히 한국한테 불리하고,
트럼프가 되면 노골적으로 분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 사회 분위기라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까 어쨌든 위대한 미국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트럼프가 좀 더 노골적이지만 그 민주당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는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강한 반중 정서, 예. 그다음에 이 미국 그 어떤 미국과의 통상 경쟁 국가, 일본, 한국, 뭐 유럽에 대해서도 이제는 수출하지 말고 미국에 와서 기업 활동해라.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그런 네.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민주당 정부는 좀 더 규범에 의해서 압박을 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규범과 관계없이 노골적으로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올 예. 거다라는 건데 하나의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유지 비용을 네. 상당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위분담금도 예. 10배 가량 올라갈 수도 있다. 방위분담금 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 5조 원 이상을 요구했었어요. 그 겨우 1조 5천억 선에서 막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저 한 10조 이상을 부를 거고요. 트럼프가 10조를 부를 때는 이분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예, 딜하는. 예, 자기는 10조를 베팅했으니까 미니멈 5조, 뭐 한 7조 정도는 해야 뭐 아까 사인할 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높아질 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그거 계산서까지 우리한테 청구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툭하면 우리 보수 정부가 뭐 미국 보고 핵 전략 자산 이렇게 한반도에 배치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항공모함 한 번 할 때 얼마? 네.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 그건 별도로 계산하고 한미 연합 훈련 할 때 그 비완 폭격기 올 땐 얼마? 소위 출장비를 또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 비용 니네가 돼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비용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그 비용을 감당하고 한미 연합 훈련을 치를 건지 아니면 그거 없이 할 건지는 그 선택의 기로에 모일 거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는 이 세계적인 흐름하고 충돌하는 거는 에너지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비율이나 그 변화나 이런 거에 그 대응해서 다시 화석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충돌할 거고 우리는 그러면 EU의 규범과 미국의 규범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네. 짧으면 4년, 길면 8년인데 유럽에서 이미 그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그 아리백이나 이런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시간을 늦출 뿐이지. 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그냥 트럼프를 따라갈 것 같아 이 부분.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국은 잘못하면 미국은 규범을 만들고 규범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라지만 자칫 한국은 미국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 돼서는 한국은 준비 없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거에 그냥 마냥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유럽의 변화는 뭔지도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눈을 다양화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통상 문제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제 이미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그 더 강화해서 아예 중국과 기술 협력하거나 중국의 어떤 이 그 교류 그 어떤 그 첨단과학 분야의 협력은 쉽지 않을 수 있고 또 중국의 제품을 활용하는 그 물자가 미국에 수출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거고요. 예. 아울러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조차도 미국 내 투자를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럼 자칫 이제 한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조업 공동화 현상,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예. 삼성반도체도 이미 투자 약속을 했는데 네. 더 점점점 투자 요구를 압박받을 수 있겠죠.